안녕하세요. 두각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월에 시작되는 확률과 통계 8회 완성반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1월 5일 날 개강할 거고요. 8회 완성으로 진행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한번 드려보면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내신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작년에 수업했을 때 단일반으로 운영했던 수업들이 이제 86명하고 40명 정도 수업을 들었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서울대 간 친구들 한 40명 정도 되고, 올해도 그 동일한 반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 반이 한 반은 52명, 한 반은 61명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만큼은 단일 학교에 대해서 또는 확률과 통계의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고 따라오는 수업이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수업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수업 난이도라고 되어 있는 건 개념 설명이 70%고 문제풀이를 30%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자료들 대해서는 이제 학교 내신 문제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 그다음에 시중 교재 중에서 좀 접근하기 까다로운 문제들, 그다음에 수능 교육청에서 나왔던 것들, 발상,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개념 설명을 70%라고 갖다 써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구성 자체는 다른 수학1이나 수학2 또는 뭐 대수나 미적분과 좀 다르게 이 과목 자체는 한번 정확한 방향으로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1과 수학2 같은 문제는 기본적인 걸 배우고 응용된 걸 배우고 뭐 심화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률과 통계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 뭐 숫자가 엄청 막 커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잡아두면 그 다음에 응용하는 데는 계속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정도로 내용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 70%라고 돼 있는 것은 시중에 있는 교재를 제가 그냥 이런 거 공식이 있어, 이거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숫자를 세는 방법이나 확률을 세는 것들은, 확률을 이제 따져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 있어야 돼를 설명하는 것,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수업을 그냥 학교에서 요즘에 확률과 통계 내신을 어렵게 내지 않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내신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8회 완성의 수업들을 완성만 할 수 있으면, 한번 봐놓고 영상으로 좀 반복해서 봐보면 내신을 준비할 때 따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접근 방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본값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내신반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당장에 비중이 높은 친구들, 또 수능에 사용을 해야 되는 친구들 대상으로 내신에서 이제 문제풀이도 진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비중이 낮은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일단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럼 내신 때 좀 바쁘다. 그러면 딱 이번 방학 때 8회 완성으로 개념 설명 70% 돼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업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한번 먼저 좀 들어놓고 나면 1년 동안 그걸 기반으로 공부하는데 충분히 완성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와 수업 방향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앞쪽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생각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태까지 제가 연구했던 바를 녹여서 흐름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생각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시중 교재에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그 생각을 연습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그 생각을 연습할 수 있게, 계산을 엄청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연습할 수 있게,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워크북을 갖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저는 수학과 출신 전문관리실장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트레이닝은 이제 정해진 궤도에 올려놓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학이 생각하는 과목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먼저 배우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연습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역량은 강의력도 있는 거지만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연습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 저는 뭐를 좀 좋아하냐면, 이쪽에 내가 고3 수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고2로 넘어가서 내용들을 제시한 이유가, 아이들에게 알려는 줘보니까 학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2 때부터 트레이닝을 목표로 하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현재는 내신과 수능 수업을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트레이닝. 우리 아이들이 한번 듣고 나면 익숙해질 수 있게, 시중 교재는 문제가 계산이 복잡한 거, 고1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 뭐 이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목표를 하는 것은 그 계산이라는 것들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게 가장
1시간을 공부하면 정말 1시간을 공부를 잘했다. 그걸 목표로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놨다. 아이들이 따라와서 반복하면 실력이 쌓일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관리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하고 있다. 혼자 수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수학과 출신 전문 관리 실장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학습하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과 강사. 저는 이제 학생이 뭐가 부족하고 학부모님이 뭐가 걱정이 되고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소통하는 역할과 함께 이제 자체적인 클리닉 시스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기 위치 파악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제 교재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각자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도 준비를 해놨고, 트레이닝, 반복해야지만 익숙해질 수 있는 자료를 갖다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수준별 추가 자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좀 쉬운 자료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응용된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혼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관리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요일 날 주 1회 수업으로 8회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될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수업 자체는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쯤은 강의를 들어야 된다면 제 수업을 듣는 게 맞다. 그리고 한 번을 들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반복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효율적으로 다른 내신을 관리하면서 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다가 전화번호 있고요. 이제 여기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